네, 누구나 투자 회사의 CEO가 돼서 회사를 운영하고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도전 주식왕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 증시 데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 뭐지? 어딨지? 하지 말고 검색창에 주식왕 입력, 주소 클릭하면 짜잔! 회원가입,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하면 짜잔! 게임 스타트 클릭, 캐릭터 선정하면 짜잔! 세계 최초 실시간 투자 전략 게임 주식왕 사무실 짜잔! 짜잔! 네, 스튜디오에는 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미스코리아이자 스타겐젤 이주원 씨, 그리고 SK 프렌즈클럽 센터장 황순택 센터장, 그리고 키움증권 김병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원 씨랑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집에서 쉬면서요. 주식왕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주원 씨 주말 동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제가 전문가분들 조언을 듣고요. 제가 어떤 수익률이 나던 종목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지 않았더니 상승 추세였던 것이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제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식왕 커뮤니티에요. 좀 더 욕심을 내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종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도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왠지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종목을 제시를 하시고요. 주원 씨가 그중에 한 종목을 편입 시도하게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 주원 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누적 수익률이 7%가 넘어섰네요. 7.01%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인디지털이 12.36%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를 이어서 비아트론이 11%, 아나페스가 7.07%, 상보가 1.5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림당이 마이너스 7%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QSI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이주원 씨 선택이 AP 시스템이었는데 편입이 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트 수익률은 좋은 건데 주원 씨 투자하면서 궁금한 점 어떤 게 있으셨나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떤 종목을 욕심을 내다가 매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수익률이 종목이 하락 추세로 바뀐 게 있어요. 이러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병수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물론 이제 종목군, 현재 보유 종목군이 한 6종목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난 종목군이 한 4종목 정도, 그리고 현재 거의 보합선과 에림당이라는 종목군이 하락폭이 좀 큰데, 글쎄요, 지금 전체 추세 부분에서 좀 더 강세, 박스권 부분에서 좀 탄력이 좀 저하되는 종목군으로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 때는 종목군이 그 추세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눌림목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만약 현재 포트에서 변동 부분들을 조금 진행한다면 현재 수익권에 진행하고 있는 파인디지털 종목군을 일부 부분들을 차익 실현하셔서 에림당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재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긴 하지만 정부 정책 수혜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정부 그 디지털 교과서 부분들의 수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부분에서 조금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 부분도 양호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좀 많이 나고 있는 파인디지털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손실이 나고 있지만 예림당이 아직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가를 낮추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황순택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종목이 이제 상승하다 보면은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최정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을 노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포인트를 두게 되는데, 우리 적절하게 이제 목표 주가에서 이게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은 주식을 매도하겠다라고 가격 설정을 계속적으로 좀 바꿔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종목의 어떤 그 기술적인 기본적인 어떤 분석에 집중해서 매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고점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 생각하고 이제 손절 가격을 고점 라인에서 잡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매매 부분을 좀 다음번에는 좀 매매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별로 어떤 대응 전략은 우리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어떤 다음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투자증권 아주 오래간만에 증권주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정부 지분의 민영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셨고요. 황순택 센터장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보유 지분과 순현금 가치가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 증권주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왜 우리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과거 데이터 부분들 우리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추가 추경입니다. 지금 10조 원 정도가 처음에 나왔던 부분에서 12조 원, 13조 원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2007년도, 8년도 리먼 사태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약 20조 원 후반대의 추경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정부 지출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가라든지 내수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부분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추경의 금액 자체가 12조 원 전후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 유동성 확대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 부분을 먼저 좀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전에 90년대 후반대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이 일어날 때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트로이카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차화정이라는 종목군이 대체가 됐고 그다음에 조선 섹터 부분들이 반등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 미우는 오리 쪽이 트로이카 섹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실적 관련된 부분도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부분인데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트로이카 종목군의 어떤 반등 모멘텀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투자증권 부분들을 코멘트 드리는 부분은 아직 정부 정책 부분들로 이슈화 부분들이 아직 시작된 건 아닙니다. 우리 금융주주의 민영화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의 자회사 역할 부분을 하고 있는 우리 투자증권 매각 가능성, 어떤 매각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유동성 공급과 M&A 기대감 그리고 여기서 보실 부분이 자본시장 통합법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통과된 게 반쪽짜리입니다. 올해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자본시장 통합법 부분들의 개정 부분들이 진행될 때 예전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의 하락폭들이 컸던 우리금융, 한국금융주주, 대우증권 이러한 종목군, 증권 섹터의 순풍이 주가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 내수부양 움직임에 금융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증권주 중에서 어떤 것을 탑픽으로 정하느냐에 문제가 있었죠. 그중에서도 좀 유니크한 이슈, 정부의 지분의 민영화 가능성이 있는 우리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증권업종 차트는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 주가의 하락 부분들이 만들어지던 부분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본,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자본금을 확충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정부 그 정책 부분들이 계속 시지부지 되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여기 가격대가 이 증권업종이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가격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 통합법 부분들 예전에 반쪽짜리에서 지금도 추가적으로 증권업종의 부양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헤지펀드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부분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 현재 11,800원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하방 경직선 부분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어떤 주가 상승과 동행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3,500원, 13,000원대 중반 가격대까지 현재 가격대에서 한번 어떤 타이밍 부분들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13,500원대가 매물대가 많고 또 고점 부분들은 14,000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타켓 프라이스 부분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내내 보니까 주가가 약세를 기록을 했었네요. 가격 메리트가 있고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500원에서 14,000원 가까이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자, 황순택 센터장의 종목 현대그린푸드입니다. 어떤 네, 투자 그렇습니다. 포인트 갖고 계신가요? 이제 현대그린푸드를 보게 되면은
자체는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상당히 좀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주가 자체가 다소 이제 횡보하는 어떤 그런 국면에 이제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그린푸드 하면은 이제 단체 급식과 이제 식자재 유통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0년도에 현대 H&S와 그다음에 현대 푸드 시스템을 합병하면서 현재의 현대그린푸드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라고 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12개 우량한 자회사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급식시장 보게 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고급화, 대형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국내 이제 식자재 시장을 보게 되면은 대기업들의 시장 침투율 자체가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식자재 유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개척지라고 좀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그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식자재라든가 식자재 유통산업 같은 경우가 성숙기의 어떤 단계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발전하는 이제 초기의 어떤 형태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성숙도 자체도 상당히 낮은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요. 일단 그 현대그린푸드 하면은 이제 보유자산 부분이죠. 보유 지분과 순현금 가치만 하더라도 1조 3,500억 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어제 전일 기준으로 해서 1조 6,300억 원. 그러니까 영업권을 제외한 이런 어떤 지분 가치만 따지더라도 시가총액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대그린푸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급식시장 이 시장 자체는 매년 어떤 그 1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현대가라는 어떤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측면들이고요. 성장성 부분은 이 범현대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현대그린푸드의 단체 급식이라든가 식자재 유통도 해외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성장 해외 진출에도 성장 모멘텀들 상당히 향후에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의 투자 동향 최근에 살펴봤더니 외국계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3월 들어 주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도와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왔는데 주가 자체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소비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서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어떤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자, 장기적인 어떤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2009년도부터 추세적인 어떤 장기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제 좀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어떤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어떤 흐름 자체는 급락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을 기대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3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는 주가의 어떤 그 매수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어떤 그 매수 구간은 이제 17,100원 정도, 17,100원에서 17,200원 정도 라인이 우리가 이제 그 편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격대,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 목표 주가는 워낙 이제 무겁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뭐 멀리 보고 그 잡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라인입니다. 지난해 이제 9월달 고점 라인이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의 일시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설정하시면서 좀 목표 주가를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 다시 주가 자체가 역배열로 들어가는 어떤 시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8,500원 제시했습니다. 김병수 전문가의 우리투자증권 황순택 센터장의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서 주원 씨 어떤 점 궁금한 게 있나요? 네, 먼저 김병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증권업종 반등이 그렇게 크질 않았는데요.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증권업종 현재 대부분의 매출 구성 부분이 예탁 수수료죠.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해줄 때 이 수수료가 증권업종을 먹여 살리는 가장 큰 매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3조 원, 4조 원 예탁금 자체, 매매 수수료 자체가 상당히 다운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매출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사업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법으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쪽짜리가 진행됐고 예전에 자본금을 유상증자를 그렇게 많이 해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본금을 키워놓고 다른 사업군 쪽에서 뭐 IPO라든지 그다음에 헤지펀드 여러 가지 사업군들을 만들어주면서 수수료 부분도 올릴 수 있는 사업군을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통합법 부분들이 개선될 때마다 주가의 레벨업 부분들 예전에는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지만 이 부분이 플러스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네. 말씀해 주시죠. 황스텍 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보다요 보유 상장사 지분이랑 부동산 가치가 더 높은 회사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일단 이런 그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어찌 보면은 그 성장성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보유 자산 가치가 높은 자산 가치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그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어떤 자산 가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향후 어떤 모멘텀의 어떤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그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는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외면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해외 어떤 모멘텀들이 올해부터는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이런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는 어떤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대 현대그린푸드. 주원 씨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주원 씨 선택해 주시죠. 네, 오늘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황스텍 센터장님의 현대그린푸드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원 씨가 현대그린푸드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병수 전문가의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외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그린푸드의 편입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실적도 좋고요. 전망도 좋고 또 가치주로 저평가 가치주로 언급이 자주 되고 있어서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성장성이 좋을 것 같아서 편입을 시도했습니다. 네, 주원 씨가 선택한 현대그린푸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왕 게임을 조금 더 즐기고 레벨을 높일 수 있는 팁이 있다고요. 주원 씨 전해주시죠. 네,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주식왕 게임 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시면요. 5일 주가 예측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5일 주가 예측 차트는 현재 추세를 바탕으로 5일 주가를 예측해서 보여주는 자료로 와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보 게임자들에게 드리는 오늘의 게임 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게임 팁 외에 제가 드리는 선물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욕심내다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을 올려주시는 분 두 분을 추첨해서 제가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난돌림 골든트리님이시네요. 난돌림은 하나투어를 보유하고 있으시다가요. 지금은 마이너스 1.08%까지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 정도면 손절 여부가 고민이 되실 텐데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골든트리님은 태창 파로스를 기사회생의 희망을 안고 보유하고 있으니 며칠 만에 수익률이 넉마가 돼버렸다고 하네요. 제가 드리는 커피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돌림 골든트리님 오늘도 주식왕에서 자주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또 주식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스타겐젤도 좋은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원 씨의 레벨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점차적으로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높은 수익률 낼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주식왕 오늘까지 SK프렌즈클럽 한승택 센터장 그리고 키움증권 김병수 전문가 그리고 이주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